요 비율 괜찮아요? 여기 네, 하시면 되고. 먼저 목소리 어때요? 작나? 조금 높일까요? 좀 작죠. 요거 조금만 높여주세요. 됐다, 그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괜찮죠? 예. 들려야 돼. 너무 반갑네요. 많이 보고 싶었어. 막, 정말 떨려. 여러분 보니까, 가슴이 막 떨리고 그래. 반갑습니다. 시작할게요. 또 영상 듣는 분 또 듣게 해줘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군요. 살아있어요. 도망가면 안 돼. 합격할 때까지 도망가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번에 또 떨어지신 분 있을 겁니다. 그죠? 있지만 도망가면 안 돼. 2차 시험에 떨어지신 분도 도망가면 안 돼요. 무조건 능력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학원에 오고 공부하는 그죠? 그 주변에 와야 된다. 그렇고요. 어쨌거나 이번에 발표가 났어요. 그죠? 났는데 희비가 많이 엇갈렸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은 자신을 했는데 그거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요. 본인은 자신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마 내게 되겠냐 라고 확인도 안 했다가 나중에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 뭐지? 라고 확인했다고 됐네? 그리고 펑펑 울고 그죠? 펑펑 울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고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 대신에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건 틀림없다.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은 상법 집중 강의인데, 올해 이제 8월 말에 있는 1차 시험 있죠. 이걸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고, 1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죽는 마음. 다시 말하면, 비교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었는데, 어떤 시험을 합격할 때 제 느낌은 그걸 알거든요. 몇 가지 합격을 해봤었는데, 정말 그때는, 제가 이제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힘이 없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거기에 만약 지구에 둥근데 그 밑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런 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합격한다, 그죠? 자, 저는 이제 다른 과목은 책임 못 져요. 상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습니다, 그죠? 시험에 나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 또 여러분이 모르는 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만 시간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이용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강의에서 정말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제 저에게 이번에 또 주어진 거는 14번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 기간 동안에 어음수표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참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그 역할을 또 해줘야 됩니다. 할 겁니다. 하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의 각각의 어떤 수험생의 수준에 맞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가 좀 돼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는데 어떤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각자의 어떤 수험에 맞게 다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하여튼 제 기준으로 갈 겁니다. 제가 이제 상법은 더 많이 하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거, 제 기준으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따라오시고,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내용에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다, 나올 만한 게 있다 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셔야 된다. 알겠죠? 카톡방이든 어떤 방법이든 질문하셔야 된다. 아니면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서라도 알아놔야 된다. 알겠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보충해 나가면 상법은 점수가 잘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보니까 상법은 다 잘 나왔대요. 합격하는 사람들 치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3급은 잘해야 돼. 만약 점수 안 나오면 그거 이상한 거야.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중 강의. OT를 좀 하고 진행할게요. 처음 오신 분들이 가니까 너무 반갑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게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만나 뵈니까 너무 기분 좋고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보고 싶었어요. 엄청 보고 싶었어. 그죠? 그러니까는 14회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뭐 최신 판례라든지 하여튼 8월까지 상법은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카톡방이라든지 얼마든지 자료를 제공할 테니까 질문하시고. 자, 가보겠습니다. 장막이 걷어지고 뭐가 보입니까? 흔들리나요? 영상 이게. 봄이 왔다, 봄이. 그죠? 봄이 왔다는 거 여러분 뭐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놀러 가는 거 하지 말고. 알겠죠? 봄이 왔다는 것은 곧 어때요? 여름이 온다는 얘기고 곧 8월이 지나간다는 거죠. 그죠? 봄이 왔다. 봄이 왔으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벚꽃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잘생긴 제 얼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잘생겼나요? 그리고 뭐야? 별로 아니야? 이상한데. 그리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계속 보시는 분 너무 반갑고요. 우리 함께 또 한 주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범위와 수험 비중은 이제 기본 하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비중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죠? 유지될 것 같아요. 상인 우리가 한 3문제, 4문제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상행이 3문제, 5문제. 그죠? 회사 14개지 15개 정도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 합격하신 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통화를 좀 해서 어떤 부분을 좀 잘했나 그랬더니 자기는 어떤 분들은 오음수표를 대충 이렇게 좀 보고 갔는데 거기서 다 맞췄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법은 자기는 거의 뭐 한 개 틀고 다 맞은 사람 있고 있죠. 각각 틀려요. 근데 상총에서는 또 2개 틀렸대. 상법에서는 각각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비중을 갖고 있는데 우리 회사법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보험 2개에서 5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보험은 최신 판례를 잘 봐야 돼요. 대부분 최신 판례에서 보험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은 잘 짚어보도록 하고, 해상은 일단은요 제가 해주는 거 벗어나는 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한다 한들 그게 여러분에게 맞출 확률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나온다 한들 그거는 힘을 너무 쏟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해준 것만 하고 끝을 냈어요. 거기서 나오면 맞추고 안 나오면 저한테 욕을 한번 하세요. 괜찮아. 속으로 하는 건 내가 뭐라 그러겠어? 아이 진짜 뭐 하여튼 욕을 한번 해. 괜찮아요. 그리고 끝내. 시원하게. 그죠? 끝내고 그 다음에 어음수표는 제가 이번에 한번 시간이 되지만 한 1, 2회 정도 잡아서 이 나올 것만 한번 좀 이렇게 짚어줘 볼게요.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중 강의인데 여러분에게 암기장을 제가 이제 작업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끝났는데 여러분에게 암기장을 줄까 하다가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또 오히려 새로운 책을 본다는 것은 혼동을 줄 수 있고 안 좋아.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실력도 별로 없어. 여러분들 알겠죠? 별로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기분 나빠하지만 내가 볼 때 그럴 때 새 책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다시 제가 해줄게요. 알겠죠? 기본서 다시 하면서 중요한 거 짚어주면서, 그렇다고 기본 강의 때처럼 세세하게 할 수는 없고 나오고 중요하고 여러분 나오는 건데 중요한데 여러분이 모를 것 같거나 좀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했죠? 그렇게 쭉 빠르게 나가겠다. 그리고 조문 판례집은 가져오는데 조문 판례집은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되고, 여러분이 문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풀어보되 제가 중요한 조문 나올 만한 조문들을 같이 한번 눈으로 확인할게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언저리를 설명해 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책은 2권만 가져오면 된다. 2권만 가져오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내줄 거는 일단 책을 이제 알려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주요 내용이다. 뭐 다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때는 기본서를 강독을 했어요. 읽어줘가면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발췌독이라 그래갖고 중간중간 가면서 중요한 거를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따라오면서 쭉 읽으면서 중요한 걸 보면서 이해해가야 돼요.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체킹해놓고, 알겠죠?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체킹해 준 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죠? 중요 표시를 제가 해주겠습니다. 별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법조문은 당연히 제가 중요한 거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교재인데요. 여러분은 교재는 법무사 상법 강의를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요거, 그죠? 상법 강의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아이고. 그죠? 요거 그대로 펜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요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된다. 그죠? 잘 안 보이네. 굵기가. 어쨌거나. 그 다음에 요 판례 강의 있잖아요. 요 부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엄청 바빠서 좀 못 찍었는데, 3월, 4월에 좀 짬을 내서 있죠. 여러분에게 요 판례 강의는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있죠. 유튜브로 올려줄 테니까, 우리 유튜브 카톡방이라든지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판례는 그런 식으로 좀 짬짬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문 판례는 이 개정판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정사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동안에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오탈자 있는 거 그걸 넣어가지고 그냥 놔두려 가다가 계속 이렇게 찌라시로 주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를 아예 그냥 너무 귀찮아서 넣어서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게 이제 개정사판이에요. 옛날 거 가져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그게 추가된 건데 여러분에게는 혹시 옛날 거 갖고 있는 분들은 내일 내가 자료를 줄 건데 거기에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게 고칠 거 고치면 고치고 그 다음에 문제 있으면 문제 중에서도 가필하거나 좀 추가할 게 있으면 하고 나머지는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어떤 걸 가져오셔도 아무 상관없다. 알겠죠? 이걸 사용하겠다. 그리고 페이지 수가 달라져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조문 판례집은 조문 순서대로 나가면 되기 때문에 조문을 제가 몇 조다라고 하면 되거든요. 거의 따라오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진행하겠다. 교재는. 그리고 처음 오신 학생들을 생각해서 이 단톡방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반드시 들어오셔서 끝까지 거기 붙어 있어야 돼. 뭐 나갔다 들어갔다는 괜찮아. 알겠죠?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고 그 위로를 얻으면서 함께 가고 제가 자료를 올려주는 거 이렇게 가끔이라 보는 것도 괜찮고 혹시 질문할 거 질문하시면 있다.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분들이 많이 합격했어요. 많이 합격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 오고 지금도 이제 카톡방에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는 의견도 표출했어요. 뭔가를 학생들에게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다. 그 두 분하고. 어쨌거나 이런 게 카톡방을 들어오시면 된다. 그죠? 하영태 법무사 상법교실로 들어오시고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혹시 카톡방에서 질문하기 좀 못하면 거기 제 걸 누르면 어때요? 개인톡으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보낼 수 있으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카톡을 잘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톡으로 하시면 된다. 들어올 때 실명으로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에 비실명이 있는데 혹시라도 욕을 하면 안 돼. 들어와서. 알겠죠? 비실명이라고. 그게 제일 문제거든. 사실 비실명이. 다른 제가 변호사 다른 선생님 카톡방에 있는데 누가 와서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뭐라고 할까? 비실명이니까 막 하는데 우리 욕은 하지 말겠죠? 욕을 안 하면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물어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카톡방은 뭐 여러분이 잘 알 거니까 마지막으로 상법 총칙을 오늘 다 끝내버릴 겁니다. 알겠죠? 오늘 상법 총칙을 다 끝낼 거예요. 다 끝낼 테니까 정신없이 따라와야 된다. 알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오해하시면 안 돼. 좀 내가 못 따라가고 막 하더라도 저한테 화내지 마.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제가 객관적 기준이야. 시험 합격하는 건요. 항상 객관화 시켜야 돼요. 내 기준에 내가 실력에 내가 못 따라간다고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보통 학생이 합격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강사들이 끌어가줘야 돼요. 끌어가줘야지 마구 따라와야 그걸 맞춰줘야 되는 합격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좀 지체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열심히는 하는데 합격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정신을 끌고 가면 지금쯤엔 따라와 줘야 돼. 그리고 공부를 해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상총을 1회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끝내보고 상행위도 2회 하는데 2회지만 시간을 한번 잘 줄여볼게요. 줄여봐서 잘 끝내고 웬만하면 회사법에 많이 돌리거나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법은 일단 8회를 잡아놨고 보험법도 한 번으로 끝내볼게요. 알겠죠? 끝내보고 해상법도 한 번으로 끝내본다. 그 다음에 어음수표 부분 1이라고 됐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래 그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찍어만 준다 해도. 그런데 혹시 시간을 좀 땡겨서라도 하든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보강을 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강을 해서라도 좀 길게 보강을 해서라도 우리를 좀 알아듣게 해달라 하는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과목의 지정을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강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안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 카톡방에 들어와 있는 분은 알 겁니다만은 아주 신화적인 분이 하나 있죠. 합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합격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는 다 안 올렸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합격하신 분들이 고맙다고 다 연락이 왔었는데 그중 몇 분 중에 있는데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름은 임실인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름은 임실인이 아닌데 이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합격이 설마 안 됐을 거라고 했어요. 안 됐을 거 생각하고 내가 되면 이게 법무사 시험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새벽에 그냥 한번 슬쩍 봤는데 자기 번호가 있는 거야. 이건 뭐지? 이 번호가 있으면 합격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번호가 확실히 맞는 거, 수험표 맞는 거죠. 그래서 거의 1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내가 통화를 몇 번 해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했더라, 공부를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이 된 거야. 이건 내가 볼 때 들어보니까 그분의 내용들을 쭉 하고 해왔던 공부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늘이 감동한 것 같아요. 감동했어요. 그 여건 과정은 카톡방에도 들어왔지만 집에 불도 나오고 강아지도 돌아가시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 봉천동에 와서 정말 그분 편에 오면 미친 사람처럼 다녔대요. 그냥 슬리퍼 신고 멍하니 나가고 있죠. 시험은 한 달 남았는데. 그랬는데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하나님 저한테 한 15일, 20일만 정신 좀 바짝 차리게 해달라고. 그래 멍하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있죠. 정신이 바짝 들더라는 거죠. 한 10며칠, 한 20일 놔두고. 그때부터 또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죽자살 한 거죠. 합격을 한 거예요. 하여튼 대단한 분이고, 책을 사기가 힘들어서 정말 돈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했던 분이라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받아서 나중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좀 하면서 자극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합격자를 합격자들이 합격했다 막 올리니까, 저는 안 나오고 있어요. 합격하고 나가려고요. 그러면서 이제 합격한 사람 축하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이튿날 한참 있다 뭐 올랐냐면, 언제 나왔나요? 그죠? 생각지도 못한 자기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름이 있으면 합격하는 거죠? 하면서 이제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고, 이번에 나이는 여기 밝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51세다. 51세인데, 여기 젊으신 분들 힘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잖아.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할 수 있다. 그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는 관계없는 것 같아.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린다면, 뒤쪽에, 이분은 뭐 합격했으니까 됐고, 한번 또 소개해드리면, 여기 가보시면 63세가 있습니다. 63세 되는 분인데 몇 년 만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실력이 없다, 내가 모른다. 그분들도 다 법학과가 나온 사람들이 아니야. 몰라. 그런데 계속 한 거야. 계속 한 거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계속 한 거예요. 핑계 대는 게 아니, 핑계 대면 안 돼. 상법이 어렵대. 뭐가 어렵다고. 어렵다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선생님들이 신인 것처럼 생각했대요.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하라는 대로 했대요. 그죠? 그냥 학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좀 길게 했던 얘기는 정신무장을 좀 하자고. 알겠죠? 꽃피는 봄이지만 꽃은 다 잊어버리시고 공부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도 됩니다. 됩니다. 그죠? 이게 아주 대단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조금 더 하면 학교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상법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저도 항상 염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그림을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알겠죠?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빠뜨리면 안 되지. 뭐야? 커피 한잔 해요. 알겠죠? 한잔 하고 잠깐 쉬었다 하는데 쉬지 않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됐죠? 쉬지 않겠습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OT는 요거로 마치고 여러분하고 이제 강의를 직접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펼쳐봅니다. 서론 한번 펼쳐본다. 우리 봤던 오랜만에 보죠? 제가 알아요. 저 여러분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나랑 막 기분 좋게 막 한 20일 놀다가 그죠? 열심히 상법 가고 놀다가 다른 과목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그거 빨려 들어갔죠? 하다가 어떤 상법 또 할 때 왔네? 책 꺼내놓고 본 거잖아. 다 알고 있어. 다 잊어먹었죠? 한번 이제 다시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돼요. 기억 떠들려 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또 객관식 때 또 한 번 남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몇 번 보고 하다 보면 서너 번 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터치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는데 이런 것들은 보지 말라는 건 보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이런 건 안 보는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보는 거예요. 이념 특성 이런 거 안 보는 거 알겠죠? 보면 안 돼. 이제 X. 지금부터는 조금씩 지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책은 지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상법의 법은 이거 있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한번 할 때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간다. 그죠? 넘어가고 자치법도 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래약관도 그냥 해본 거야. 근데 해본 건데 왜 넣어놨냐? 근데 요 정도는 상식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처음 기본 할 때 설명해 준 거야. 그래도 제가 자치법규는 뭔지는 알잖아. 그죠? 네, 많으니까 그런 거다. 넘어간다. 약관의 구성력 지금 안 봐도 돼요. 상법의 효력 나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일방적 상행이 요거는 본다. 알겠죠? 요거는 본다. 요거는 알면 됐고 모르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공부하셔야 된다. 알겠죠? 일방적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늘 한 번씩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한다. 그래서 1인의 행위가 상해인 때는 전원에 대해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 당사자가 수인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인의 상해인이 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인 가볼게요. 상인의 의 쭉 나오잖아요. 상인에 대해서도 앞쪽에 이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상인 이런 거 혹시 처음 하시는 분 있나요? 있으면은 그냥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만은 한 번 저랑 했던 분이라면 기본서를 한번 하신 분이라면 안 보셔도 되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인 부분에서 늘 한 문제씩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죠? 상인 부분에서는 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의 종류에서 하나 내거나 아니면 상인의 자격 취득과 관련해서 내거나 알겠죠? 거기서 반드시 나오니까 하나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상인의 종류에서 거의 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상인의 종류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집중 강의 때는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느냐 뭐냐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 그죠? 우리 상인의 종류가 있다. 뭐가 있죠? 당연상이 있다. 그죠? 당연상이 있다. 두 번째는 의제상이 있다. 그죠? 의제상이 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소상이 있다. 그죠? 소상이 있다.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떠오르죠? 너무 잘할 겁니다. 당년 상인에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조문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걸 바꿔놓고. 뭐예요? 이거는 자기 명의 플러스 뭐예요? 기본적 상행위. 알겠죠?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가 뭐죠? 46조에 있는 22가지죠. 그냥 46조에 있는 22가지 암기할 건 없어요. 거기 있는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가 여기에 당년상인이다. 그리고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 당년상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죠? 실질적으로 판단, 그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관공서에 신고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허가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당연상인을 본다.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항상 판례에 집어넣는 내용이다. 그죠? 짚어볼게요. 그 다음에 의제상인에서는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의제상인에 대한 그 법조문에 나오는 개념 있잖아요. 의제상인. 의제상인은 자기 명의로 하는 거 맞습니까? 자기 명의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인적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는 것.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뭐죠? 우리가 이름 붙여줬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준상행위라고 그랬죠? 준상행위. 준상행위 하는 자. 요 자를 우리가 의제상인한다. 그죠?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된다.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세는 것이고 상인적 방법을 사용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상행위를 하지 않는 자도 우리가 상인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의제상인으로 갔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뭡니까? 전문인, 전문가. 뭐 했었죠? 변호사, 그 다음에 법무사. 그죠? 최근에 나온 판례가 세무사, 그 다음에 의사. 최근에 나온 판례죠? 이 자들은 어때요? 설령 자기 명으로 상인적 방법을 갖고 하지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뭐라고? 의제상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왜냐하면 보통의 일반적 상인으로 취급하기가 좀 곤란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공익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죠? 공익적 행위는.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소상인에는 뭐 기준만 좀 알고 있습니다. 소상은 얼마? 자본금이 1,000만 원. 입으로 자꾸 얘기해야 된다. 그죠? 자꾸 얘기됩니다. 1,000만 원.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인 뭐예요? 미만이고 회사가 아닌 자. 알겠죠? 회사가 아닌 자. 회사가 아닌 자를 우리가 소상인한다. 그러니까 회사는 1,0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뭐가 된다? 소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제됐다. 그러면서 법조문에 나와 있는 뭐요? 지배인이라든지, 그죠? 요런 것, 등기라든지 요 몇 가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소상이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요것만 알고 일단은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체킹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당연상인 나왔네요. 의 부분 있죠? 요거 체킹해 놓는다. 뭐라고요?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위. 알겠죠?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위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요건 나왔다. 보시면 돼요. 요건은 그냥 보도록 하고요. 기본서 설명할 때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기 명의 판단 별표 넣는다. 그죠? 요거다. 자기 명의 판단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실질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어디에 행정관청의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된 거나 전혀 관계없다. 어떻게 한다? 실제 영업상의 주체다. 알겠죠? 주체를 가지고 우리는 상인을 판단한다는 말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법적인 법률관계의 소송의 당사자, 주체가 되는 거죠. 알겠죠? 주체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상행위, 영업성, 이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없고 넘어가셔가지고
의제상인 가보죠. 의제상인 가서 개념만 조문만 한번 살펴본다면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 이외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다. 그죠? 영업을 하는 자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중에 이제 의제상인에는 보통 민사 회사라든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비상인으로 나눠지는데 민사에서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설비상인만 시험에 나옵니다. 설비상인은 뭐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방법, 상행위, 이외행위. 요 이외행위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준상행위로 한다. 그죠? 이렇게 한다. 요걸 우리가 설비상이라 한다. 알아놓습니다. 자, 나머지 내려가셔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전문직에 이 설비상인이 해당되느냐 여부, 그죠? 요것만 검토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법무사, 의사, 세무사.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이유는 알 것도 없어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고 영리성이 없다는 거죠. 실제는 영리성이 있죠, 사실. 여러분 법무사도 보면 돈 잘 버시는 분들 돈 잘 벌던데 보니까 돈 엄청 벌어요. 어느 분. 못 버시는 분들은 또 이제 손가락 빠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 능력 차이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자, 민사회사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판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요 설비상인 혹은 의제상인과 관련해서요. 자금 차용행위다. 자금 차용행위. 자금 차용행위. 그죠? 자금 차용행위인데 회사가 아닌, 그죠? 상인으로서 의제된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죠. 개인이 회사를 위해서 돈을 빌려왔다 하더라도 그건 어때요? 상행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데도 시험에 나왔던 데 보니까 물어봅니다. 그죠? 이렇게 갑이 이 회사다. 그럴 때 A가 여기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인데 K은행에 돈을 차용을 합니다. 물론 차용 이유가요.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차용 이유가 회사의 자금에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차용을 했어요. 그죠? 차용했어요. 이랬을 때 K와 A 대표이사가 빌린 어떤 차용 행위를 했잖아요. 이 계약관계, 이거는 우리가 상법이 적용될 거냐가 문제됐던 겁니다. 적용되나요?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안 된다. 그래서 A 이자는 어때요? 그냥 개인일 뿐이야, 개인. 알겠죠? 개인일 뿐이야. 만약에 A 대표이사가 갑이라는 이름을 넣고 자기가 대리 행위를 했었으면 어때요? 회사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회사의 입장에 볼 때는 이건 아니다, 그죠? 상인이 아니다라는 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설립 행위도 똑같아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두십니다, 그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한 행위다 보는 거다. 됐고요. 소상인 한번 가보시면 체킹만 해보세요. 혹시 다 알겠죠?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됩니다. 1,000,000원 회사가 아닌 자고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 조문 내용이다. 뭐예요? 지배인, 상호, 상업등기, 상업장부. 열거된 내용이죠. 요 부분을 행위를 할 수 없다.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 취득과 상실. 요 부분도 이제 사실은 우리 사례형 문제 나올 때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죠. 변호사 시험에 사례형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의제 상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쨌거나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상인은 자격을 언제 취득하느냐 이건데 상인은 법인 상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 상인도 있잖아요. 그죠? 그 법인 상인은 언제 취득하죠? 여러분? 이제 알죠? 언제 취득해요? 설립, 등기할 때죠. 그죠? 그 다음에 언제 소멸되죠? 취득하고. 취득 소멸이잖아요. 언제 소멸?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됐을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아주 기본 틀인 겁니다. 그래서 청산 사무가 청산 등기도 아니에요. 등기도 아니고 사무가 사실상 종결되었을 때 소멸된다. 그죠? 이렇게 해서 취득하고요. 취득하고 소멸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쉽습니다. 근데 자연인은 어떻게 할까요? 자연인은 언제 취득해요?
요 부분이 판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판례 내용. 여기서 시험이 뭐죠? 취득. 자연의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제일 문제. 여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여기서 제일 문제 되는 거죠. 자연인 상인일 때 언제 이 사람을 상인으로 볼 거냐죠. 그 말은 이 사람에게 상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 중요한 요소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객관적 인식 가능설 있죠.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상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의사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저 사람 영업을 하려고 그러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이 있으면 어때요? 이때 뭐다? 상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처음으로 보조적 상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A가 식당을 하고 싶어요. 식당을 하고 싶은데 돈이 좀 필요해. 돈이 좀 필요해서 갑이라는 친구에게 있죠. 돈을 좀 빌리러 갔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상정됩니다. 그 사실관계가 그냥 야 돈 좀 빌려줘. 사실은 자기가 식당을 하려고 해. 하려고 하는데 의사는 있어요. 근데 돈 좀 빌려줘. 라고 해서 1억을 차용했습니다. 요거는요. 상인 자격 취득 안 됩니다. 근데 가서 야 너 1억 빌려줘 그랬더니 너 뭐 하려고 그러냐? 아 나 좀 식당 좀 하려고 그래. 저기 지금 건물 좀 임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좀 필요해. 빌려줄래?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1억을 차용하는데 누가? 친구도 어때요? 친구도 인식을 했죠. 요때는 뭐가 된다? 요거는 보조적 상행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자연인 상인은요 결론이 나버렸어요. 뭐 상호를 갖다가 이렇게 다시 말하면 간판을 부착한다든지 상호를 뭐 사용한다든지 아무런 관계 없어요. 자연인 상인은 요 두 가지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와 그 의사가 외부에 인식되었을 때 우리는 상인으로 취급한다가 판례 일관된 태도예요. 그 말을 갖고 판례를 계속 문제 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알고 있으면 돼. 됐죠? 그 다음에 소멸이다. 소멸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우리말로 하면 셔터를 내리면 된다. 사실상 어때요? 종결하면 돼.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끝이야. 알겠죠? 간판 떼고 그 다음 세무서에 신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상 뭐 한다? 종결하면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법을 배웠는데 생각이 안 나신다면 제가 이게 얘기 이제 자꾸 이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주려고 하는 건데 생각 안 나면 최소한 이런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돼. 상법에. 알겠죠? 처음 들어갈 때.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안 돼.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요. 여러분 법무사 수준하고요. 수준하고 변호사 수준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변호사는 진짜로 정말 사례를 가지고 어떤 풀어나가야 됩니다. 풀어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고 깊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법무사 시험은 어때요? 거의 판례와 조문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저야 뭐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아는 척 할 수 있고 잘난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딱 범위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 책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따라오시면 돼. 만약에 제 책으로 하시는 분은 딴 책을 보면 어때요? 간첩이야. 안 돼. 보면 안 돼. 알겠죠? 물론 다른 분들 보시면 그걸 또 보셔야 돼. 자꾸 뭔가를 새로 찾아보면 안 돼. 여기서 봤는데 없고 모른다? 그러면 시험 안 나오겠지? 라고 무시해버려야 돼. 자꾸 물어보고 딴 책 찾아보고 와서 공부하고 연구한다? 그런 분들은 어때요? 학교로 오세요. 제가 석사, 박사 하게 하셔서 학문을 하셔야 돼. 알겠죠? 학문 하셔야 돼. 됐죠? 이렇게 한다. 첫날이니까 좀 잔소리를 좀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뭐예요? 여기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상인 자격 상실 부분이 포인트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쟁점 쭉 다 왔는데 다 볼 거 없고요. 취득식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신경 써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한다? 시험에 나온 건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봐야 된다. 판례가 나온다. 그죠? 그래서 개업 준비 행위 할 때라는 거죠.
준비를 한때 상인 자격을 취하는데 이 개업 준비 행위가 바로 이런 행태를 하는 거죠. 이런 행태를 한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개업 준비 행위는 최초적 보조 상행위를 한다는 것 하고요. 요겁니다. 영업 의사의 인식. 판사가 판단하는 기준이 이게. 기준이다. 어떻게 한다? 영업 의사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한다? 준비 행위 성질을 보아서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이 되고 상인이 되는 거 알겠죠? 인식할 수 있으면. 됐습니까? 이 안에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요 말이 빠져 있어요. 요 말이. 요 말이. 뭐예요? 내가 상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 왜냐하면 여기 표시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말로 이렇게 요건을 만들어 봤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책에는 안 나와. 하지만 상대방, 본인도 어때요? 자기가 상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표시됐는데 상대방 귀를 막고 못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인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반드시 인식해야 돼요. 그러냐? 뭐, 저기 식당 하려고 그러네? 잘해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된다.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업 자금의 차입 행위도 조금 제가 아까 예를 든 거는 바로 요 사례입니다. 알겠죠? 요겁니다. 영업 자금 차입 행위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준비하는 행위는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준비 행위였고 상대방도 어떻게 돼요? 인식해서 여기 팔리잖아요. 그죠? 주관적 의사가 내가 상인이 되려고 했고 상대방도 인식했잖아요. 이해됐죠? 요 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차용 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지. 그럼 어때요? 그 차용 행위는 상행이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5년이 되는 거 알겠죠? 5년이 되는 거야. 5년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쪽에서 귀를 막고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이 알겠죠? 이 얘기야. 그럼 여러분 이제 공부 좀 한 사람 어때요? 빌려줄 때 10년을 할까? 5년 하고 싶을 때 어때요? 10년 하고 싶으면 귀를 막고 있으면 돼. 야,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러고 돈 빌려주면 되는 거야. 내가 뭐, 그러면 어때요? 얘기하지 마. 그러고 돈 빌려주면 돼. 그럼 10년이 되는 거야. 근데 다 듣고 하면 이제 된다. 그죠? 자, 됐고 넘어갑니다. 종료 시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다? 그냥 영업이 사실상 종결되면 끝난다. 자, 법인의 상인 자격 취득 별거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고요. 뭐 민사예산이 뭐해니 비영리법인 특수법인이 이거는요 우리 공부할 때 기본 할 때 여러분이 틀을 잡아주려고 하는 거고 지금 와서는 그거 보고 야 정부 투자기관인 이것도 특수사법이네 뭐 특수를 막 이상하죠 그죠? 볼 거 없어요 이거 전혀 볼 거 없습니다. 보지 말고 근데 다른 시험에도 그렇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어때요?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알겠죠? 판례가 계속 한 짐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것만 알아두면 돼. 나머지 됐고. 그럼 상인 자격 상실은 어떻게 하느냐? 말했지만 청산 사무가 있죠. 사실상 종결됐을 때 한다라는 거 얘기하고 청산 등기, 해산 등기는 선언적 효과밖에 없다. 됐죠? 이거면 끝났다. 자, 이 앞에서 나올 건 다 해줬어요. 더는 없어요. 더 나올 게 없습니다. 한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한다? 맞춰야 돼. 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 됐죠? 그 다음에 영업 능력 하면 좋을까요? 안 봐도 돼요. 영업 능력은 여러분 민법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 나왔다 그러면 좀 민법으로 맞춰도 되고요. 단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상인이 영업 능력이라는 것은 행위 능력을 말하는 건데 민법으로 따지면요. 뭐가 되냐면 상법은 대외적으로 공시, 거래 안전이 문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능력, 다시 말해서 행위하는 자가 능력이 있냐 없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자에게 상당한 치명적인 그죠? 될 수 있죠. 그죠? 치명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그죠? 행위할 때 등기한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지만 어떻게 한다? 미성년자도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등기한다. 그죠? 등기한다. 이것만 하나 알아두시면 된다.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안 봐도 돼요, 그냥. 알겠죠? 제가 이제 소심해서 한번 알려준 건데, 상업사용인 가보겠습니다. 상업사용인은 우리가 누구 있죠? 상업사용인은? 자, 상업사용인도 여러분이 장악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상업사용인도 장악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상업사용인이
문제 반드시 뜹니다. 앞쪽에 한 문제, 반드시 여기 한 문제 들어올 수도 있어. 그죠? 상급 상인 속에서. 그래서 앞쪽에 상인 쪽 아니면 여기 하나를 항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영업 양도로 넘어가거든요. 한다면, 지배인이 있죠? 지배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포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지배인과 부포상만 잘 생각하시면 돼. 대리권이죠. 대리권자. 그래서 또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상업 사용인은 민법에 뭐하고 똑같아? 대리인이다. 그렇죠? 대리인. 똑같아요. 대리인이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배인은 어때요? 상당히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자고, 요거는 어때요? 부분적으로 대리권을 가진 자.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배인의 쟁점에 가보면요. 지배인은 일단 대리권의 범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시험에 나오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 있죠. 제한했을 때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리권에 대해서 여러분 민법에 다 배우잖아요. 대리권에 대한 남용 문제. 알겠죠? 이런 것들. 그런 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리인과 관련해서 또 나올 게 있다면, 공동대리죠. 공동대리. 공동대리인. 또 뭐 있습니까? 표현대리. 이런 게 있겠죠? 요걸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대리 나오면요. 일단 공동대리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행위만 알고 있으면 됐죠. 행위만. 어때요? 능동행위는 어떻게 한다? 능동대리는 다 같이 함께. 수동대리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이 한 명의 힘이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행위. 능동은 공동으로. 수동은 어때요? 1인에게만. 되죠? 그죠? 1인에게만 한다. 그 다음에 또 파생이 하나 되는 게 있다면 공동대리인도 표현지배인이 적용될 수 있느냐? 표현지배인. 적용된다. 그죠? 원래 두 명이 예를 들면 A가 B가 둘이 하도록 공동 대리인이 지명이 됐어요. 지명되는데 B가 대외적으로 의사표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나 단독 대리야 라고 그죠? 갑하고 거래를 막 하는 거죠. 근데 A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주가 알고 있으면서 가만 묵인해 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표현 대리 책임을 해갖고 영업주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대리도 어떻게 한다? 표현 지배인이 적용된다. 그 다음 표현 대리는 나중에 이제 요건만 조금 살펴보시면 됩니다. 됐죠? 대리권 제한. 대리권 제한했을 때에 요 제3자 보호 있죠? 제3자 보호만 잘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제한과 관련해서 남용이 나올 겁니다. 이 남용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그죠? 남용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배권 범위 내에서 있죠? 정상적으로 행위를 하는 겁니다. 행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니면 누구? 제3자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거야. 원래 영업주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뭔 행위를 한 거죠. 요걸 우리가 남용이라 그래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남용. 제한하고 달라요. 제한의 제3자 보호는요. 악이 중과실이에요. 제3자 보호되는데 제3자에 대항하려면 어때요? 얘한테 악이고 만약에 중과실이 있으면 어때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남용에는 가보면 이렇게 제3자를 행했잖아요. 그죠? 그럼 제3자가 거래한 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래에 갑이 있다면 이자가 보호되려면 혹은 할 때 그죠? 뭐라 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민법에 그죠? 비진이 표시 있죠? 백실이랑 단서 있죠? 거기 한다 그죠? 그래서 비진이가 적용되는 거예요. 비진이.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그죠? 고의 뭐죠? 과실인 거죠. 고의 과실. 그리고 그게 좀 짚어드릴게요. 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검토를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부포상 가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뭐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생각이 좀 떠올리나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떠올린다, 그죠? 떠올린다. 부포상에는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부포상에는. 대리권의 범위인데,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대리권의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뭐예요?
표현 지배인이 여기에 유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제일 핫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포상도 어떻게 한다? 반드시 행위가 어때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리권.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그동안 또 자주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민법에 이 상법의 대리권이잖아요. 상법의 대리권이지만 상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상법상 부포상이지만 민법상 대리 규정을 정해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부포상의 행위가 대리권 그죠? 범위를 넘어서 행했을 때 민법이 적용되려면 어떻게 돼요? 민법에 그죠? 민법에 요건이 와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정당한 믿는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짚어 볼게요. 살짝 한번 이렇게 여러분하고 머리를 한번 흔들어 놓고 가보겠습니다. 약간 스탯을 좀 받게 해줘야 돼. 해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야지 되겠죠? 지배인 가보겠습니다. 지배인의 개념 같은 건 여러분이 이제 다 알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배인의 선임, 종임도 이렇게 제가 표시를 이렇게 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는 한번 읽어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쉽게 나오는 부분은 여러분이 보셔야 되니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선임이다. 선임은 당연히 상인 또는 대리인이 하는 것이고요. 넘어가고요. 종임 됐고 등기해야 된다는 거 됐고 자 지배인의 대리권이다. 대리권은 이게 자주 나왔습니다만은 포괄적이다. 그죠? 굉장히 포괄적이고 정형적이고 획일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형성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개념만 알아두면 된다. 범위, 영업에 관한 행위를 다 할 수 있다. 재판상 넘어가고요. 자, 판단 기준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그죠? 판단 기준. 요거, 별표. 판단 기준. 요게 자주 나온다. 그죠? 영업과 관련된 판단은요, 객관적이고 어떻게 한다? 객관적이고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주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는 대리권의 범위 요만큼이야. 자기 책임 안 지려면 어떻게 해요? 요만큼이야. 어떨 때는 어때요? 자기가 또 상대방한테 뭔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만큼이야. 늘리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여기 아주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고요. 그러면서 항상 들어가서 나오는 게 뭐냐면 가끔씩 집어넣는 것이 요 어음행위입니다. 어음행위. 어음행위도 대리권, 다시 말해서 지배인의 대리권에 포함되어 있느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는 판례에 일관된 태도야. 이게 태도다. 그죠? 그걸 좀 알아둔다. 그래서 어음행위다. 그 다음에 그 판례 하나 더 있다면 상업 사용인이 권한 없이 상인의 영업과 관계없는 일에 관해서 상인을 대리했어요. 대행했어요. 이때 상업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대리권이 있는 것을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다고 보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그죠? 안 되죠. 요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배권 제한한다 그랬죠? 지배권 제한한다. 이것도 어떤 취지로 보면 되냐면 민법상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 똑같아요. 그죠? 제한했을 때 상대방이 알 수 있나 모르나? 모르지. 야, 너 오음행위 하는데 너는 오음행위를 할 때 500만 원 이상은 절대로 오음을 끊으면 안 돼? 라고 내부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외부에 거래하는 사람이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선의의 제3자 보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배권의 제한 나오면 딴 거 볼 거 없이 제3자 보호한다. 무슨 제3자? 선의의 제3자. 이 선이라는 거죠. 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놓는다. 만약에 대항을 하려면 어떻게 한다? 악이 중과실이 있을 때는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옆에 이런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제3자의 선이 있죠? 요거만 표시한다. 여기에 선이다. 이거는 경과실은 포함되고요. 악의 또는 중과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의 중과실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됐네요. 예, 그렇게 하면 된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효과는 됐고. 자, 지배권의 남용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한받죠? 이번엔 남용에 동그라면 남용. 제한하고 남용을 조문을 자시면서 지문을 볼 때 잘 보셔야 된다.
이게 제한 지문인지 이게 남용 지문인지 거기에 슬쩍 과실을 적거나 하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용 나오면요. 정상적인 행위를 했는데 영업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하게 본다. 알겠죠? 일단은 유효하게 본다. 일단은 유효하게 본다. 영업주가 책임지를 하는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책임 안 진다가 죠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거. 이게 뭐예요? 과실이죠. 이게 그죠? 과실이 된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둬야 된다. 107조 1항 단서가 유추된다. 끝났죠? 나머지 뭐 예외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지배인 나왔다. 공동지배인에 대해서는 뭐 수인의 지배인 중에서 지배권을 행사할 때 한다는 건 다 알고요. 요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늘 나오면 시험에 이거 나옵니다. 늘 나오면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냥 넣어주는 거죠. 문제에 맞추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온다. 그래서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인에 대해서만 의사표시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배권의 위임 가부다. 요것도 가끔 등장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 표현 대표이사 혹은 그죠? 뒤쪽에 공동 대표이사, 대표이사에서 판례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배인으로도 유추 적용하는데 학설들이요. 전부 다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다 이제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행위를 할 것으로 했는데 한 사람의 지배인이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알죠? 안 된다. 안 된다. 개별적으로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그죠? 그거 하나만 알아도 돼. 그래서 포괄적 위임, 뭐 학설 볼 거 없이 어떻게 한다? 안 된다. 개별적 위임 뭔다? 된다. 요것만 단순하게 알고 있어도 큰 문제 없다. 그죠?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 여기 더 볼 거 없어요. 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된다. 1인이 단독으로 어쩌고 했던 것도 볼 거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가볼게요. 자, 표현 지배인 나온다. 표현 지배인. 표현 지배는 이제 1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그거는 룰을 지켜야죠. 이거는 뭐 확실히 지켜야죠.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